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나잇에 관한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녀간에 만나서 원나잇을 하는 경우는 흔히들 있습니다. 그런데 원나잇 하고 나서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다소 지난 이후에 갑자기 나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또는 나는 추행을 당했습니다, 또는 내가 정신을 잃은 가운데서 중간간을 당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원나잇으로 중간간 또는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당했고, 이걸 통해 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불송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불송치가 뭐냐면, 이제는 법이 조금 바뀌어서 경찰 단계에서 아예 검사님한테 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로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조사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검사한테 송치를 해야 됩니다. 검사가 최종적으로 이걸 법원으로 보낼 것이냐, 기소, 법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냐, 불기소,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아예 이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봐도 신빙성이 없다,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현출되어서 이거는 피해자의 말을 믿기 힘들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그러니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라고 해서 불송치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당사자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죠.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용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경찰 단계에서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불송치 결정이다. 그 이후에 경찰 단계에서는 검찰한테 송치를 했으나 검찰에서는 법원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무혐의다. 그 이후에 법원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무죄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원나잇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해서 모텔에 들어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그 다음 날에도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신 다음에 헤어졌다. 그 이후에는 좀 뜨문뜨문 마주칠 때가 있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1, 2개월 지난 뒤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됐다라는 것들이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해서 저는 의뢰인한테 두 사람 간에 나눈 카톡, 그리고 그 당시의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라, 동선까지도 지도로 다 그려라, 그런 다음에 내가 어디서 결제를 했는지, 결제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모텔에 갔었던 상황, 그 모텔을 나와서 그 다음날 나와서 아침을 먹었을 때 결제한 내역, 그리고 커피를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 커피를 마셨던 결제 내역 다 확보를 해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의뢰인이 제가 주문한 대로 다 구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예행 연습을 하게 되었죠. 기본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로 해서 받아본 다음에 검토한 이후에 실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 경험, 그리고 실제 지금 변호사로서 조사를 받아봤을 때 어떤 내용의 질문이 나왔었는지, 이걸 기초로 해서 상세하게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해서 수사관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사자인 당신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나 같았으면 이렇게 답변을 했겠다 라고 예행 연습을 충분히 하고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됐다. 모텔 갔었을 때 상황도 나도 씻었고 그 피해자도 씻었다. 그 이후에 침대에 같이 눕게 됐었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하게 되고 성관계까지 이루게 됐다.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은 말을 해서 난 당당하다, 나는 실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지 강제로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걸
그걸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도중에 내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현출시킬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결제 내용, 녹음 파일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관계 당시의 녹음 파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있었던 녹음 파일, 이런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현출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수사관은 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걸 출력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이 의미가 아니었었다, 내가 진술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였다, 또는 어떤 수정할 사항이 있다,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장을 찍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향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의뢰인하고 공유를 하게 되죠. 공유한 다음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을 합니다. 또 강조드리자면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음성 파일 또는 카드 결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다 첨부한 다음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다 중요할 것 같다, 다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다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분들이 한 걸 보면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도 다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양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서 꼼꼼히 보고 이런 자료들은 제출하면 좋겠다, 또는 다른 자료들은 좀 제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의 끝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의 동기,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 동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연락을 차단해 버렸다, 또는 그 이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험담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신고의 동기가 들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 수사관한테 우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도 좋겠죠.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의견서라든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갈 필요까지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밑도 끝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준비 과정 속에서는 조사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필요할 거고, 둘 사이에 나눴던 카톡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 또는 그 다음에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났었는데 제3자의 진술서가 있다, 같이 잘 지내더라, 또는 같이 식사도 같이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까지 포함해서 제출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명예적으로도 손해고 변호사 비용도 썼다 라고 해서 우리 의뢰인께서는 그 신고인, 고소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꾸로 무고죄까지도 고소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원나잇을 한 건 사실이다, 또는 신체 접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합의하였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 또는 술 먹은 것을 이용해서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 억울한 신고를 당했다 라고 하신다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 홍승민 변호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